작은 생각들을 담아 우리 마음속 큰 그림자에 기대어 생각을 섞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사소한 측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인생을 멀리 보는 현명한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순간에 멈칫하게 될 때가 있지요.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겉으로 보이는 정보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택이 꼭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겉모습과 본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은 욕망과 도덕 사이의 갈등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욕망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게 만드는 힘이고 도덕은 그것을 조율하는 내면의 기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며 삶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민과 갈등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여러분 주변에 자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불평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그 사람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무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라는 선물이지요. 결국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성인은 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곱씹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함과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 속에서 지혜를 키우는 법.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영향을 줄지 고민하면서도 정작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한번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남 자체를 배움의 기회로 본다면 누구를 만나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나의 태도와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 성실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가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수나 약점조차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디에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배움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만남의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을 하루의 끝에서 정리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만남이 우리의 배움으로 이어진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단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도 또 그 관계도 전혀 새로운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진정한 배움은 끊임없는 성실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지혜를 키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세 번째,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법.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듯 느껴지곤 하지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쌓여만 가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루를 허겁지겁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여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시각은 훨씬 넓어지고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천명은 도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 깨달은 원칙과 길이야말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하루하루를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으로 보내기보다 더 큰 목표로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1년처럼 생각하고 1년을 평생처럼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했던 작은 선택 하나가 몇 년 뒤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리는 첫 결정,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리고 오늘 해결한 문제까지 모두가 시간이 쌓이며 나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장의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일들이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라고요.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향하게 해주고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에 대한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겠지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곧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친구로 여기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의 지혜와 삶의 발판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천명은 도심에 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시간을 친구로 만들고 관계 속에서 지혜를 키우는 법, 그리고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사소한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